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렇게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막 이게 왜 안 눌려?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요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 방에서 살았어요. 그 여러분들 옛날에 그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은 4-5명 앉으면 엉덩이 들이밀 데가 없어요. 거기에 7-8명 나봐. 방 안 한가득 자식 새끼를 낳아놨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요 10m,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확장 이전을 했어. 근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투도어 그냥 괜찮았어. 근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해야 돼? 6도어로 확장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이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창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무슨 K3, SM3, 뭐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 가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에 집에 내 집인데도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1조 얼마를 분식회계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려. 지금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 그냥 동부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라고 그래. 살려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은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 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왜 놀랬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가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래서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대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근데 성모상이 거실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는 거야.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10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지진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의 기도입니다. 60이 넘으면 바뀌게 되는 5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강의를 더 잘 음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아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요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댄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 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대요. 네.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게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막 이게 왜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갖고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막 생태마을 꾸밀 때 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의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 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요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 방에서 살았어요. 그 여러분들 옛날에 그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은 4-5명 앉으면 엉덩이 들이밀 데가 없어요. 거기에 7-8명 나봐. 방 안 한가득 자식 새끼를 낳아놨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요 10m,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확장 이전을 했어. 근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투도어 그냥 괜찮았어. 근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해야 돼? 6도어로 확장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이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창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무슨 K3, SM3, 뭐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 가 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에 집에 내 집인데도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1조 얼마를 분식회계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려. 지금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 그냥 동부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리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라고 그래. 살려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000톤급 내가 그 조사를 해봤어. 6,000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떼어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 다음에 이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저기 학생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에서 2등항에서 뭐 월급이요 18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저기 막 외국 회사에 보면 6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다 떼먹어.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고 그랬던가? 나만 잘 살, 나만 잘 살.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고 그러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은 이놈의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다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야,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은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 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예.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이거 뭐 방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이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교 2등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요.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부 조종부 애들이었어. 민간인으로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근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1등 아이가 시험을 못 봐갖고 어부지로 얘가 1등을 했어. 얘가 내자 써놓고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이제 됐지. 엄마한테 한 마지막 항변이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2009년에 20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20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1년에 300명씩 죽어요. 지금 자살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누가 죽이는 건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에서 이 단원고등학교 249명 죽었어.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1년에 자살해서 죽어요. 부모들이 죽이는 거죠. 부모들이. 이게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죽여.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을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올라가 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 꼴등 하던 놈이. 난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로도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그 일반 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건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지었어.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 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아무도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야.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예?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내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난만 이으면 되지. 예. 맨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둥 뭐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내가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빗자루 들고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 발로도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뭐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 네 집에 가서도 자고. 그 이제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3,000원짜리 스펀지 요 하나 사고, 그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이제 내가 싸들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예.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저기 뭐야,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난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름방학 때 신학생이 얼마나 바빠. 중고등 캠프 따라가야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야지, 청년 캠프 따라가야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네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 때문에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르더래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래서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대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근데 성모상이 거실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10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지진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6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다 애들이 돌머리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6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대학 다 저지방대학.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 와. 애들이 다 오고 참 뭐 자기 자식 잘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머리예요.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첫째 이제 제일 누나 아들이 이제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형 큰형 딸아이가 뭐 대학을 나와갖고 개 옷 만드는 걸 좋아해. 개 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 옷만 만드는 거야. 개 옷만. 근데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에도 막 대고, 그런데 쟤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쟤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참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6 애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개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근데 내가 또 선경 지면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 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개 모임을 계속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황씨 사랑의 통장이야 이름이. 예. 그때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예.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대.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기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큰형 딸은 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니네들 절대 이렇게 안 돼. 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 다 축복이야.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리라. 얘네들 만나면은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은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애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이게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야죠,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 갖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어요. 5,000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 껴안기로 9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삶 껴안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삶 껴안기로. 삶 껴안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계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을 일단 깎아내리는 거야.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예.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살.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그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 날 태어나고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뭐 저 지방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아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하러 살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아무도.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명동에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오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뒤에 사람이요 무조건 잡아줘요. 무조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근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1등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본인이 잡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다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은 계속 해야 돼. 그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이게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 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 지가 30년이 돼요. 근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말면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노를 때 건강하게 노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적어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극장에서 보면요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 맨날 싸우죠. 근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둘이서.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놀 때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 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텔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식구가.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30살에서부터 50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 날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이 휴일을 평일 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하는데 보면은 집에 오면 서로 말을 안 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여섯 번째,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이 교황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잠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프리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잠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잠비아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야.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 그 사람들 노숙시설 운영해갖고 거기서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최소한 200만 원 주니까 그럼 아프리카에 가갖고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1,000만 평 달라고를 판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럼 1,000만 평이면 포크레인도 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이번엔 불도저를 살라고 그래. 불도저 사갖고 지금 수녀님이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내가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 이제 대사관이 없었는데 잠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뭐 하여튼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돕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요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그렇게 원조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로 나갈 때 대한민국이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그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20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뭐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책임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그냥 공부시키는 게 애들이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7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 바다가.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면 엘니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져야 돼. 그래갖고 한 4도 3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태풍 슈퍼 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줘요.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8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이 교황님이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막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바다로 내려가면은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은 바닷물이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재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매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막 누구는 어떻고 막 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 참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주교님 욕 안 한 지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 안 한 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마음에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요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아홉 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죠. 그러니까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찾아오게는 해도 억지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 굳이 천주교로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 종교 무시해가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교황님 얘기야. 근데 나는 그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소신이야. 자기 소신. 그거 소신을 꺾는다는 건 목숨하고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이 저렇게 그냥 맨날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나는 걔네들 개종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좋아. 그래 개종시켜놨더니 와서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 그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느님 기쁨, 복음,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쳐. 내 안에 복음이 흘러넘쳐. 그럼 그 기쁨을 나눠 가지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교황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10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저는 제가 우리 생태마을 꾸미는 일도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것도 행복하고 잠비아 일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남미 쪽에 신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남미 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일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미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럼 내 1년에 일단은 1,000만 원씩 도와주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편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문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야.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는 우린 모르지. 바오로 사도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하늘나라까지 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세계는 그 다음 세계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얼싸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2001년에 독일 어느 노인의 시라는 걸 옮겨 놓으셨는데 내용이 좋아서 마지막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에서 으뜸인 일은
기쁜 마음으로 나이 먹고 일하고 싶지만 참고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고 실망스러워질 때 희망을 갖고 마음 편히 공손하게 내 십자가를 지는 일. 젊은이가 힘차게 하느님의 길을 가도 시기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일하기보다 겸손되이 남의 도움을 받으며 몸이 약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도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말자. 늙음은 무거운 짐이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오랜 세월 때 묻은 마음을 세월의 무게를 담아 마지막으로 닦는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 세상에 나를 묶어놓은 끈을 하나씩 하나씩 끊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세상에 매어 있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겸손되이 받아들이자. 하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신다.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두 손을 모으면 늘 할 수 있는 기도, 사랑하는 모든 일을 위해,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도록 빌기 위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어서와 친구야, 너를 결코 잊지 않았어. 임종 머리맡에서 속삭이는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밤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며 관절이며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0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라는 글을 본 덕분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해 보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만 잘 챙기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이 60대, 70대에는 그렇게 믿으셨을 것입니다.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80세가 넘으면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건강한 노후 준비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체력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축복이라고들 하지만 그 속사정은 또 다르거든요. 저도 50대 후반에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고 바깥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면서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지내야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피하며 지낸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 어느덧 60대가 되었고 건강과 체력은 점점 나빠져서 더 이상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우울증도 서서히 찾아오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도 곁에 없고 사별한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만 있었습니다. 기억력도 자주 흐려지고 매 순간이 무기력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서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춤과 음악을 즐기며 아픈 곳 하나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젊게 살고 있더군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요가를 하고 새끼를 모두 챙겨 먹으며 낮에는 미술과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밤이 되면 음악회나 연극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친구가 부럽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이를 핑계 삼아 새로운 도전을 피했던 저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60세를 기점으로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화를 맞이한 저는 신체의 변화를 확연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결국 70, 80세를 넘으면 가까운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노쇠하고 아프게 되겠구나, 그저 이렇게 누워있다가 허무하게 저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중년, 장년의 삶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공부한 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야말로 모든 일의 시작이니까요. 60대가 넘어가면 근육량 감소와 관절 마모로 인해 기력이 쇠하면서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뇌 기능이 약해지면서 기억력이 크게 감퇴하며 신경세포의 노화로 인해 오감이 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몸속 세포의 활동이 느려지고 에너지 소모가 빨라져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80세가 되면 몸은 관리를 해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 이전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60대, 늦어도 70대부터는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늦게라도 시작해 남들보다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었던 8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조기 발견과 예방에 힘쓰세요. 매년 정기 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대장 내시경, 유방 촬영, 골밀도 검사 등을 추가하여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해서 번거롭다고 해서 미루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뭐든지 알아야 예방하고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꼭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흡연은 심장병과 폐질환의 주요 원인이므로 끊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근처 보건소에 방문해 금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2잔 이상의 음주는 피하고 음주를 했다면 꼭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전신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요한 밤은 등산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산에 가면 상쾌한 기분과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어떤 식단을 먹는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번 이상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닭고기, 생선, 두부 등 저지방 단백질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생선이나 아마씨, 호두 등을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명상을 하도록 하세요. 마음의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유튜브를 통해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줄이며 활력을 되찾으세요. 독서, 음악, 그림 등 자신만의 취미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숙면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매일 8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 TV 등의 사용을 줄여서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잠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감사할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도록 노력하세요. 다 늙어서 궁상맞게 그런 것을 왜 하냐, 주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합니다.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꼭 인간관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세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만 곁에 두세요. 설령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고 스스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활동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사회적 활동을 하면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인연을 맺어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내일을 살아갈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행도 정말 좋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부터 먼 곳으로의 장기 여행까지 다양한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혼자 하는 여행도 좋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와 여행을 떠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1분만 떠올려 보세요. 이처럼 활동적인 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자원봉사, 여행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 취미 활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독서,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50대와 6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학습과 자기 개발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제가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다양한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역사, 철학,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는 뇌를 자극하여 기억력 향상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독서를 습관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30분 동안 독서를 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기술 배우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정말 육체적인 활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기술처럼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 다양한 기술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배우다 보면 새로운 직업 기회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더 많은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회로가 자극받아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습을 통해 얻는 지식과 기술은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습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더 많은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50대와 60대는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은퇴 후의 생활을 대비해 재정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저축하는 습관을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궁핍하고 불안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지금에서야 조금씩 나오는 연금과 배워둔 기술로 소일거리를 찾아 생활하고 있지만 50대, 60대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노년기 경제적 준비에 대해서도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재정 계획 세우기입니다.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세요.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고려해 월간 그리고 연간 예산을 설정하세요. 이를 통해 필요한 저축 금액과 자산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입니다. 지출 항목을 면밀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잘 사용하지 않는 제품 구매를 멈추거나 가전제품의 에너지 절약 모드를 활용하는 등 작은 변화가 큰 절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약한 금액은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은 재정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축입니다.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동안 모은 돈 모두 날리지 마시고 욕심 없이 저축이라도 꾸준히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서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긴급자금을 마련하세요.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그만큼 우울한 일도 없습니다. 긴급자금은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분의 생활비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연금과 보험 관리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연금 상품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필요한 보험을 미리 준비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세요. 연금과 보험은 노후 생활에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며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50대와 60대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넘기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장년기와 노년기에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그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바라며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영상을 마치며 각자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씩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마음으로 댓글을 남기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도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더 따뜻한 세상, 우리들의 행복한 노후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위안과 힘을 얻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보람찬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노후 생활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85세를 앞둔 지인 어르신은 노후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70대 건강을 지키면 8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70대는 받아들이는 공부가 아니라 배워온 것들을 쏟아내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70대 이전까지 익숙한 것들은 80대에도 유지될 수 있으나 70대의 모든 걸 포기하고 운둔하면 남은 기간은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노년에도 할 일은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82세 융달 트럭 기사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시골에 살면서 트럭이 없는데 짐을 옮길 일이 가끔 생기면 이 기사분께 연락합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떨지만 노하우와 꼼꼼한 솜씨로 일을 해냅니다.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들어 올리고 전국을 다니며 생기를 유지합니다. 장인들은 80세에 90세에도 건재하게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퇴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 늙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에는 시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 나옵니다. 70대와 80대 노인들이 20년 전 시간으로 되돌아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시절의 생활을 재현하면 노인들은 글자를 읽고 설거지와 청소, 강아지 산책까지 스스로 해냅니다. 노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닌 신체적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사회적 시계에 맞추지 말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네 번째, 치매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치료제가 나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치매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생기고 쌓여 발생합니다. 신약들은 이 물질의 형성 및 축적을 저해하여 초기 단계 치매 환자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고 뇌 활동을 활발히 하며 담배를 피하고 적절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진단 순간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와 사회적 역할 상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힘쓰고 치매 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준비한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더 따뜻한 세상, 우리들의 행복한 노후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Yeah.